국제통상법 1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최욱대우예요. 최욱대우. 우리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업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WTO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뭐였었죠? 첫 번째가 무역 자유화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비차별 원칙, 그리고 세 번째가 투명성 원칙. 이 세 가지를 WTO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에서 이제 무역 자유화 원칙에서 무역 자유화 원칙이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무역 자유화 원칙을 이루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어떻게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까? 상품 무역은 무엇을 통해요? 관세 고정 및 인하, 관세 고정 및 인하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이루고요. 서비스 무역은요, 상품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이룬다? 구체적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역 자유화를 이룬다. 그런데 구체적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무역 자유화 원칙이 어떤 무역이냐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구체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이루는 방법이 달라진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비차별 대우 원칙. 자, 비차별 대우 원칙 하면서 WTO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최애국 대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내국민 대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걸 간단히 언급하면서 최애국 대우는 누구 사이에 비교? 수입품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거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입품들끼리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최애국 대우고, 내국민 대우는요,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에서 차별하지 말라.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내국민 대우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최애국 대우는 비교되는 두 상품이 어떤 관계요? 어떤 관계? 동종 상품일 때.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는요, 비교가 되는 두 상품이 어떤 관계일 때? 동종 상품이거나 또는 어떤 제품일 때?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상품일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본 원칙 세 가지와 이어서 가트 제2조 관세 양호, 인하, 그리고 수량 제한 금지 원칙까지 쭉 배웠고요. 오늘 할 내용은 그 비차별 대우 원칙 중에 첫 번째로 이 최애국 대우라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 자, 근데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업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3교시 수업을 했었죠. 이제 보통 한 30분, 35분, 짧으면 한 20 몇 분, 하는 29분, 8분. 보통 그래서 3교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2교시 수업 아니면 3교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강의한 드린 거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드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그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는 이제 8주차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우리가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주차에 내국민 대우. 최소한 요 두 가지는요,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지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그리고 다음번 내국민 대우 수업까지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울 게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체육대우 보시면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그랬어요. 자, 체육대우는 상품의 수출입, 그러니까 수입할 때도 적용되는 원칙이고 수출할 때도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상품의 수출입, 그래서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최애국대우는요, 이 MFN 원칙은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맨 밑에 나와 있죠.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적재산권 관련한 무역, 트립스 협정에서도 다 규정되어 있는 일반 원칙입니다.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정, 모두 다 부속서 1A, 1B, 1C죠. 실체법을 규정하는 이 실체법 세 가지에 모두 다 나타나 있는 일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상품만 언급했느냐? 그 중에서 이 가트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대우가 가장 원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무역협정에 있던 체육대우는요, 가트에 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무역이 좀 다르니까. 서비스라는 무역이 형태가 조금 다르니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조금 내용이 다르니까. 기본이 되는 상품무역협정의 내용을 좀 약간 변형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체육대우는 상품무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서비스 무역협정 같으면 서비스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떤 당사국이 그랬어요. 자, 어떤 당사국이, 즉 체육대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다? 당사국이에요. 즉 WTO로 치면 WTO 회원국이 이 소리죠. 자, 어떤 당사국이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 그랬어요. 다른 국가. 여기 보면은, 자, 어떤 당사국이 다른 국가한테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 우대 조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부여한 대상은 누구냐? 다른 국가예요. 다른 국가. 즉 여기서는 당사국이란 말이 없어. 회원국이란 말이 없어요. 즉 체육대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회원국, 당사국이지만 어떤 당사국이 부여한 그 주체가, 부여한 대우가 누구한테 갔느냐? 다른 국가한테만 가면 돼요. 즉 다른 국가한테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 우대 조치, 제일 호의적인 조치, 한마디로 혜자스러운 조치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라? 다른 당사국에게 부여해라. 자, 다른 당사국에게 부여해라. 자,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누가?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당사국이라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당사국에서 어떤 당사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넣고 다른 당사국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넣어봐요. 미국 넣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에서 제일 좋은 조치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WTO 회원국 당사국에게 부여하라 이 소리예요. 그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육대회는 수입품들 사이에서 차별금지다라고 했죠. 수입품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지난주에 수업 예를 뭐로 들었어요.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뭐 유럽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수입이 돼요. 27인치 LCD 모니터 칼라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면 미국산, 일본산, 중국산, 유럽산 칼라 텔레비전이 서로 다 어떤 관계일 때, 동종상품일 때, 동종상품일 때는 차별하지 말라는 게 체육대회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에도 트리프스 협정에도 규정된 일반 원칙이다. 자, 우리가 근거 조항은 가트제 1조에 1조 1항 가트제. 제가 표시는 가트 1994 썼지만 여러분들 이 근거 조항, 이 조항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실제로는 가트 뭘 봐야 된다고요? 1947년 가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고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1조에 보시면 any advantage 어떤 특혜라든가 favor 호혜 혜택이라든가 privilege 특권이라든가 또는 immunity 어떤 면제라든가 이렇게 즉 뭐예요? 이렇게 호의적인 대우들을 쭉 연결해 놓고 있어요. 이런 대우들은 어떤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자, contracting party라고 쓴 이유는 이게 47년 가트에서 contracting party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이제 47년 가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 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멤버라고 썼죠. 이제 회원국입니다. 즉 어떤 any contracting party, any 멤버죠. 어떤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이러이러한 혜택들은 근데 어디에 부여됐어요? To any product 어떤 상품에 부여됐대요.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향하는 즉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이 소리죠. Any other country 어떤 다른 국가에 어떤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또는 수입되는 어떤 다른 국가로 수출이 되거나 어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회원국이 NA 멤버죠.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이러이러한 호의적인 조치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share 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 조문 본 적이 언제냐? 국제기구로서의 WTO 할 때, WTO 설립협정 볼 때 조문에서 shall 나오면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shall be accorded 부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혜택들이 부여되어야만 한대요. 어떻게 해요?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누구에게? To the like product 동종상품에 부여되어야 된다. 동종상품인데 어떤 동종상품이야?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all other members 모든 다른 회원국들의 영토로 향하거나 수입되는 즉 모든 다른 회원국들의 영토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동종상품에게 이러한 특혜가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조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개체도 있다고 그랬죠. 서비스 무역협정. 개체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요. With respect to any other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이 협정, 여기서 말하는 this agreement는 뭐예요?
서비스 능력 협정이니까 부속서 1 B에 해당하는 개체겠지. 즉 서비스 능력 협정에 의해서 커버되는 포함되는 어떤 다른 조치들에 관하여 each member 각각의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들은 shall accord 부여해야만 한다.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아까 앞에 구조는 똑같아요. 누구에게 대해서? to service 서비스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나 and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 자,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 부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가 뭐예요? any other member treatment 어떤 다른 회원국의 대우 어떤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죠. 어떤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라. 무엇을? 트리트먼트를 어떤 대우를 부여해라라는 거예요. 목적어예요. 영어 시간도 아니고 이게 목적어죠. 트리트먼트를 부과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대우를 부과해라. 근데 어떤 대우예요? No less favorable than 이해하는 것보다 덜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 즉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해라. 덜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 그러니까 같거나 좋은 대우를 부여해라는 거예요. It occurs to 어디에 부여된 거? Like 동종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 any other country 다른 어떤 다른 국가야. 그냥 국가예요. 어떤 다른 국가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떤 관계예요? 동종의 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그 대우보다 덜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체육대회는 끝난 거예요. 체육대회는 제가 그래서 오늘 양은 적지만 내용은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자, 첫 번째. 자, 봅시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 EU, 북한, 한국, 일본, 중국의 각각의 국가들이 이렇게 물건을 상품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칼라 텔레비전이라 가정할게요. 우리 어떤 똑같은 칼라 텔레비전을 똑같은 칼라 텔레비전 동종 상품이라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왜 체육 대우는 동종 상품인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이때 미국이 한국산 TV에 대해서는 25% 관세, EU산은 20% 관세, 중국산은 35%, 일본산은 10%, 북한에 대해서는 150% 관세를 매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체육대우라는 원칙이 없으면 이렇게 미국이 자국의 주권이야. 내가 어느 국가한테 관세 몇 프로 매기는 건 해당 이 국가의 주권행위예요.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대우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게 될까요? 체육대우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체육대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국가가 다른 어느 당사국이 어느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 중에서 제일 좋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라? 다른 회원국들한테 부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닙니다. WTO 회원국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WTO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자, 이 미국이 어떤 당사국에 부여한 대우 중에서 최고로 좋은 대우가 뭡니까? 최고로 좋은 대우가 관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일본한테 부여한 10% 관세가
최고 좋은 대우야. 그럼 이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여합니까? 누구에게 부여해요? 누구에게 부여한다고 그랬죠?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들한테 부여해라. 그러면 EU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최애국 대우의 혜택을 입어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관세율이. 다 관세율이 10%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150%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 우리 최애국 대우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되요. 외울 거 아닙니다. 최애국 대우 뭐라고요? 즉시 어떤 회원국이 다른 국가한테 부여한 대우 중에서 제일 우대 조치를, 제일 좋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부여해? 다른 회원국에게. 이게 다 회원국이니까 다른 WTO 회원국들한테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TO라는 큰 그림에 속한, 큰 테두리에 속한 국가들은 이 최애국 대우, MFN이라는 최애국 대우에 적용을 받아서 다 똑같이 10% 관세만 물면은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WTO 회원국이 아니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똑같은 칼라 텔레비전에 대해서 150% 관세를 물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물론 최애국 대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드리지만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왜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가요? 왜 국가들이 지금 166개 회원국이 있다고 했는데 왜 국가들이 WTO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느냐예요.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 무역 자유화하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그런 뭐예요? 일정 부분 자국의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까지 보호무역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국가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느냐? WTO. 만약 여러분들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 이 그림에서요. 여기가 미국, 자, 볼게요.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라고 가정을, 이거 다시요. 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게 북한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미국 시장에 칼라 텔레비전을 수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야. 그런데 자, EU도 칼라 텔레비전 수출하고 중국도 수출하고 일본 수출하고 싱가포르도 수출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수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미국 입장에서 여기가 WTO 회원국이니까 여긴 다 WTO 회원국이야. WTO 회원국인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만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칼라 텔레비전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동종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산 칼라 텔레비전은 관세를 얼마를 물어야 돼? 150%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있을까요? 경쟁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WTO가 뭐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이 자꾸 WTO에 들어가고자 하는가? 그게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아까 제가 오늘 뭐 2교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라고 설명 드렸는데 2교시 정도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금 짧게 가더라도 끊어서 3번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파일 길어지면 여러분들 부담되고 듣기 불편하니까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